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쌤 김혜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좀 더 많은 글자의 속성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애국가라는 제목 글자에 그림자 속성과 강조점을 적용하여 글자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선 제일 먼저 블록을 설정해야겠죠? 애국가 글자에 블록을 설정하시고 단축키 Alt L키를 눌러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부릅니다. 대화 상자의 속성 영역에서 그림자 속성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림자 속성이 마음에 들면 적용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되지만 그림자의 위치나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옵션을 통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탭 옆에 확장이라고 써져 있는 탭을 누르시면 맨 위에 그림자에 관한 설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자의 위치는 XY 방향의 숫자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림자의 색은 색 영역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옵션을 적용해서 바뀐 글자 모양은 아래 미리 보기 창을 통해 보여지니까요. 미리 보기 창의 글자를 보시면서 옵션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X는 6, Y는 7, 그림자의 색은 옅은 파랑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엔 강조점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강조점은 글자 위에 특수문자를 찍어서 그 글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강조점 영역에서 내리마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 강조점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기본 강조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 모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마쳤으면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나와서 블록을 해제해 보면 우리가 선택한 옵션이 적용된 글자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글자의 테두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사에 블럭을 먼저 설정하시고 단축키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확장이란 글자 옆에 테두리 배경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를 누르시면 글자의 테두리와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우선 테두리의 종류와 굵기, 색을 설정하신 후 글자에 어디에 테두리를 칠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실선을 선택하고 굵기는 0.3, 색은 녹색 계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사방에 테두리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방으로 막힌 모양 아이콘을 선택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블럭을 해제하시면 글의 주변에 테두리가 쳐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절의 가사엔 다른 모양의 테두리를 적용해 볼까요? 먼저 블럭을 설정하시고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테두리 배경 탭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설정 메뉴에서 이번에는 파선을 선택하시고 굵기 0.3, 색은 녹색 계열로 선택하겠습니다. 2절의 글은 글의 위하고 아래에만 선을 적용하겠습니다. 위쪽 아이콘과 아래쪽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번에는 3절의 가사에 배경색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글자 모양 변경을 위해선 블럭 설정을 먼저 해야겠죠? 블럭을 설정하시고 Alt L키를 눌러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부릅니다. 세 번째 테두리 배경 탭을 눌러서 아래 배경 메뉴로 가겠습니다. 배경 메뉴에서 맨 위에 있는 면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노란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글 뒤에 노란색으로 배경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절의 가사에 다른 배경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한 후 Alt L키를 누르시고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메뉴로 가신 후에 면색은 녹색, 무늬색은 주황, 무늬 모양 하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색을 주고 무늬까지 주게 되면 무늬의 모양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는 보통 무늬 메뉴는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후렴구 가사는 기본 탭의 속성 중에서 진하게와 외곽선을 선택하시고
글자의 색은 주황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란 글자에서 절자에 블럭을 설정하시고 Alt L을 눌러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위첨자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첨자와 아래첨자는 문서를 만들 때 간혹 사용하게 되는데요.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절의 절자에는 위첨자를 적용해 보시고요. 2절의 절자에는 아래첨자를 적용해서 글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옵션들을 적용해서 좀 정신없이 변해버린 본문을 처음 상태로 한 번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스타일 기능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따라하시고 다음에 스타일 기능에 대해 공부하실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블록 설정하시고요. 도구 모음줄에 가시면 바탕글이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림 화살표를 누르시고 바탕글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글자들에 적용됐던 속성들이 사라지고 처음 우리가 문서를 열 때 글씨를 써지는 모양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1절이라는 글자는 글자 크기 16, 글꼴은 궁서체로 설정하고 글자 색은 흰색, 음영은 짙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속성 옵션에서 진하게 속성을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2절부터 소제목은 1절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모양 복사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원본이 되는 글자들 사이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하고 Alt C키를 눌러서 모양 복사 대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글자 모양만 복사하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복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바꿀 글자의 블럭을 설정하셔야겠죠? 바꿀 글자에 블럭을 설정하시고 Alt C키만 눌러주시면 1절의 글자 모양이 복사돼서 빠르게 편집이 됩니다. 후렴구는 음영색만 주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가사의 글자 모양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1절의 가사는 글자 크기 15, 글꼴은 도둠체를 선택하시고 속성에서 진하게 속성을 선택한 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가사 사이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하고 Alt C키를 눌러서 글자의 모양을 복사해 줍니다. 그럼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와 후렴구까지는 블럭만 설정하고 Alt C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가사에 블럭을 설정해 주시고 Alt C키를 눌러서 1절의 가사처럼 글자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도구 모음줄에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문서를 저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